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구간 안에서도 그래도 중립 구간에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점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30대 후반은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33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이전보다도 계속해서 위축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8% 정도밖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의 활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철저하게 외면받고 소외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이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내일의 코인 통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비교하는 차트들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크게 나오는 게 토탈, 전체 시가총액 차트고요. 위에 있는 게 토탈2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탈3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지금 3% 넘게 거의 3.6% 정도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탈2 차트를 봤을 때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했을 때는 마이너스 3%대인데 비트코인을 제외했더니 마이너스 2%대다. 그 말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아직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대장으로서 조금 더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단에서 조금 더 잘 버티는 쪽의 전략들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토탈2 그리고 토탈3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단에서 조금은 그래도 버티는 흐름들은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온체인 데이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펀딩비 살펴볼 텐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그러면 투자자들이 지금 롱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숏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오히려 초록색 막대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막대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상승, 롱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투자자들이 지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롱 쪽에 지금 포지션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할 때 오히려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제 청산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승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청산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은 꼭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으로 가격적인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시죠. 1시간 전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0.1% 다시 한번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죠. 74,000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74,5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그보다도 조금 더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15% 하락하면서 2,000달러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모습, XRP도 0.07%, 솔라나까지 0.23%, 하락의 폭이 9시 대비해서, 11시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더 밀려가고 있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을 때보다도 이 알트단에서 초록불을 켜는 알트들의 숫자가 조금은 줄어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장 전반
전문가니 이제는 PC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경계감을 가져가려는 듯한 흐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의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이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74K를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구간이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PC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있었던 이슈들까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그 지지 라인이 점차적으로 밀려가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76K인가? 어제는 75K가 아닐까? 오늘은 74K가 지지선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의 이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내려갈 거를 감안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조금 더 발빠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거시적인 이슈들도 우리 시장에는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계속해서 종전 기대감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또 이면에서는 또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계속 합의를 순조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공격을 재개를 그쵸.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노이즈들이 최근 한두 달 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많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반등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좀 아무래도 80K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 상승은 모멘텀 자체가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심리가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적어도
71K 혹은 70K까지는 내려와줘야 세력들이 조금 매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상승을 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여태까지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줄기차게 하락을 얘기를 해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른 분석가들보다는 70K 정도까지를 얘기하시는 게 좀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하로는 안 보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한쪽으로 계속 움직이진 않잖아요. 예, 물론 주요 지지 구간들이 있고 거래량이 붙은 지지 구간에서 우리가 보통 매집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74.1K가 굉장히 주요한 지지 구간이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솔직히 73K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73.7K를 지금 사람들이 지지 구간을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은 거래량이 동반된 반등 구간, 지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 이제 쿠크다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뭔가 돼요. 있기는 있는데 바스락하고 내려갈 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지금 예를 들어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76K에서부터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 73.4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강하게 무너지게 된다면 네. 우리가 바로 71K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가 있고 71K는 이제 우리가 빗각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반등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71K까지 보는 거지 솔직히 지금 하락 파동이 저는 조금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1K에서 우리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76K까지 재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이 71K를 다시 리테스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74K처럼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딛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힘을 조금 다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래 재차 테스트를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다시 육자를 보게 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상승을 바라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집하기가 무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또 더 큰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도 예전부터 하락에 조금 대비를 해봐야 된다. 나는 하락 쪽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오셨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니기를 바랬었지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74K 정도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71K까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하락이 끝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도 강조하셨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저점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강하게 딛고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있는 구간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기회를 잡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정보방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감이 조금씩 실리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한 5% 정도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은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결국 더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유가가 이제 우리 호르무즈 개방 때문에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유가가 내려갈 때 비트코인이 제가 그때 78K 정도까지 도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또 유가가 좀 내려갔는데 결국에 이제 차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또 계속 최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 나스닥도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스닥을 조금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려갈 때는 많이 따라가지만 올라갈 때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는 PC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약간 소위 말해서 약발이 조금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확실하게 종전이 된다더라라는 이런 얘기들,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 시장의 반등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정도의 이슈들로는 우리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낼 만큼 강력한 이슈가 아니라면 지금의 기조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과 차트 통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건 연준 안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금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연준 의장이 조금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금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뭐 연준 의장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우리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지표들 예, 왜냐하면 뭐 누가 연준 의장이 됐건 네. 어차피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걸 왈가왈부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코인에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동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제가 하락장을 이제 느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쉽게 안 끝나요. 예,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굉장히 좀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더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뭐 누군가는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올라가기 위한. 누군가는 이제 하락 파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락 파동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제 의견이 이제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항상 대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닌데 현재 이제 우리가 뭔가 현물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매수 시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코인에 관심이 몰려들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장세가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조금 안 잃는 방법을, 돈을 좀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장 때는 솔직히 그냥 제가 잘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저를 떠먹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장 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약해요. 예, 돈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뭔가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우리가 돈을 지키면 상승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발바닥에서 잡고자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이 기회인가라고 섣부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조금 하락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하락은 하락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내려갈 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섭게 내려가는 게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포감이 아직까지는 확산되지 않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임 의장이 취임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내다보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게 첫 번째로 무언가의 결과물로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도 무언가의 움직임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해지는 말뿐인 거니까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다음에 FOMC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뭐 여태까지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밀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이게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발표되는 이 지표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CPI보다 저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 같은 경우 우리가 소비자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만 측정을 한 건데 네. 이 PC 같은 경우 실제로 소비한 모든 항목을 측정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PC가 훨씬 거시적으로 정확한 경제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우리가 PC가 꺾이는 것을 확인해야
금리나 카드를 조금 꺼낼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약간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와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는 거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PCE 가격 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물가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그 다음 연준의 스탠스를 이 물가 지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만큼 오늘 밤 9시 반 여러분도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예상치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와야 조금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좀 가늠을 해보면 어떨까요? 항상 이제 우리가 근원이 가장 조금 그렇죠. 주요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0.2 정도로 나와줘야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란 전쟁 그리고 유가 상승 여파로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상치를 우리가 상회하게 되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락이랑 지금 미국 급체 금리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서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우리가 조금 부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조금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74.1K가 뭐 낮에 무너질 수도 있고 물론 PC 발표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무너지게 돼서 급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 조금 PC가 발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추후 상승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회를 하더라도 약간 소폭의 상회다. 이 정도면은 조금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폭의 상회다. 아주 크게 상회가 아니라 약간 상회했다. 이 정도라면요. 근데 이제 잠시 우리가 아마 이 지표 발표할 때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상회한다, 하회한다 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하회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위로 네. 살짝 튀어 오르고요. 상회하면 내려오는데 결국에 시간이 30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차트대로 움직여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좀 반등을 했다. 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한두 시간 뒤에 다시 충격이 와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또 충격이 오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좀 하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 그 직후에 나타나는 변동성은 여러분이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직후에는 갑자기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확실하게 조금 자리를 잡았다, 방향성이 결정됐다라는 게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오늘 밤에 발표된다 말씀드렸었죠. 이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항상 섹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워낙 조금 수급이 쏠리는 섹터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에 약간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디핀 섹터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탈중앙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이제 현실의 장비 그리고 인프라를 사람들이 직접 제공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코인으로 받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이렇게 말해도 이게 뭔 소리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그냥 디핀이라는 섹터가 있고 그럼 우리가 항상 이제 봐야 될 게 디핀엔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전망이 있을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디핀 우리 코인 목록을 보면 옛날에 한때 좀 파일 코인 유행했었죠. 파일 코인 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렌더 토큰 그리고 파일 코인 그리고 세타 토큰 아카시 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디핀 섹터 같은 경우에는 26년 기준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뜨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실사용 검증 구간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AI 때문에 수요가 조금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리스크를 조금 생각해 보면 참여자 보상이 많기 때문에 가격 유지가 안 된다면 참여자들이 이탈할 가능성, 즉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옛날에 파일코인이 과거에
과다 공급으로 급락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향후 전망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디핀 얘기 들어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게 뭘까? 디파이도 아니고 디핀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탈중앙화 안에서도 인프라를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AI 열풍이다 보니까 이 인프라도 점차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 AI 코인들이 선제적으로 조금 움직였다면 뒤따라서 디핀 관련된 코인들이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간은 검증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품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디핀과 관련된 코인들도 추이를 조금 잘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는 어떤 코인들이 급등했고 급락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이번 주 급등락 코인 탑3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코인이 많이 올랐을지, 이 코인은 사실 딱 보면 아 그래 저 코인 많이 올랐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 코인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그쵸. 그래도 이번 주는 다행히 좀 급등 오. 코인들이 있어서 급등 코인 2가지 그리고 급락 코인 1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급등한 코인은 인피닛이라는 코인이고요. 7일 동안에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야. 얘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AI 그리고 디파이 구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나면 항상 요 구간에서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은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잡으면 좋고요. 근데 현재 여기 구간에서 상승을 해서 우리가 10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급락 코인 혹은 급등 코인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으면 충분히 손절 기준만 명확하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사용보다는 기대감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급등 트리거를 보면 이제 기관이 조금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 명분을 조금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유동성이 조금 공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지금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 수급 그리고 테마 상승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2번 정도 급등을 한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우리가 옛날 저스트처럼. 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 인피닛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뭔가 재진입을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시장의 대세인 AI 그리고 디파이를 다 품에 안고 있는 코인이죠. 그만큼 각광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얘가 지금의 자리를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급등 코인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 코인 놓쳐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니어 프로토콜 이것도 조금 요즘에는 급등 코인 노려보라 그랬는데 눌림목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니오 프로토콜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그 정보방에서 이미 나가서 오. 수익을 40% 정도 보고 나오는 이야, 상황이거든요. 근데 100%나 올랐다 보니까 40%여도 배가 좀 배가 아플 것 많이 같아요. 아프긴 합니다. 예, 더 들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 항상 중요한 거는 수익 볼 때 팔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재진입을 노려볼 만한데요. 일단 만약에 제가 다시 재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되돌림이 또 나온 상황에서 조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손절 기준을 잡는다면 당연히 여기로 조금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 붙었지만 매도세도 같이 볼륨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을 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니어 프로토콜을 급락 코인으로 가지고 올 때면 충분히 재진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I랑 레이어 1 섹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AI 섹터를 중심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 밀고 있는 게 조금 있어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니어 인텐트라고 좀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숏 청산 물량이 일어나면서 스퀴즈라고 하죠. 그래서 좀 강하게 숏 청산이 되면 이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쵸.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만약에 얘를 계속 지켜준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꽤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뭔가 뒷받침이 되는 재료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니어 프로토콜은 조금 더 유망하게 봐도 괜찮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이를 지켜본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너무 조바심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본 다음에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급등 코인들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급락 코인 만나봐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급락 코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급락 코인이니까 기회를 주는 코인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얘는 정말 그냥 보내줘야 되는 코인일까요? 제가 저번 주에 들고 왔을 거예요. 슈퍼폼. 들어가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쵸. 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죽어버렸죠. 어허. 지금 7일 동안에 28% 정도 하락을 했었고 제가 아마 저번 주에 들고 왔을 때 한 요 정도 구간이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들어가면은 우리가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큰일 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일단 디파이 섹터긴 하지만 우리가 상승장 이후에 초반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차익 실현이 되면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은 돈으로도 급등이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목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급락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 주 역시 급락을 했고요. 얘는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펀더멘탈 검증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쓰는 코인인가? 를 보기 시작하는데 네. 아직은 실사용보다는 서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좀 많이 움직이고 좀 뭔가 차트적으로도 구조가 형성이 됐을 때 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슈퍼폼 지금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장 빔을 저만큼 보여준 코인이라면 끼가 있는 코인 아닐까 들어가 볼까 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코인이다. 거듭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트 패턴만 보더라도 무언가의 규칙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얘만의 무언가가 구축이 됐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접근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난 코인들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도중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갑자기 또 73K대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방송을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이 무너지면요. 페닉셀이라고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네. 지금 좀 중요한데요. 지금 73.5에서 지금 우리가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렇게 한 600불, 700불씩 한 번에 빠지게 돼요. 네. 왜냐하면 다 여기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페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올릴 거였으면 꼬리를 달고 벌써 진작에 74.1 위로 안착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시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저항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은 71K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뭐 단정 짓긴 힘들지만 요새 조금 패턴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황이 12시 반에. 네. 그럼 보통 이제 요 구간에서 한 5시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빠르게 이 74.1 위로 다시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5시 이후에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상황이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참 좋은 말씀들 드리고 싶은데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후 5시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말씀을 하시죠. 오프닝에서도 펀딩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롱 포지션이 오히려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가격이 하락할 때 가속화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자산을 조금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들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더 많은 얘기들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정보방 안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정보방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께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시장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착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도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전문가님이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하면 좋을지 교육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코인 시장 안에서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장세 자체가 하락장이 맞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숏 포지션 중심으로 운용을 하면 그래도 자산을 조금 지킬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물 투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 때문에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증거금, 내 돈 일부를 맡기고 그보다 큰 금액의 자산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우리가 내 돈이 1,000만 원이다 하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하게 되면 1억 원 규모의 포지션을 거래할 수 있다. 즉 10%만 오르게 돼도 10배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핵심 개념을 보시면 증거금, 내 돈, 그리고 레버리지,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게 실제로 시장에 걸린 금액. 그래서 레버리지는 우리가 적은 자본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보면 우리가 보통 2배에서부터 뭐 100배, 많게는 100배까지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1% 정도 예를 들어서 하락을 했다. 근데 내가 숏 포지션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1% 하락을 하면 10%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게 이 레버리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유리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큰 포지션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금으로 더 큰 규모의 매매가 가능해서 자본의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구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물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리플을 XRP를 뭐 2,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XRP가 1% 정도가 올랐을 때 저는 1%의 수익을 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2,000원에 내가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해서. 그러면 1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못하고 자산을 운용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청산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 예, 뭐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그런 분들 보면 소액으로 합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그냥 돈 다 잃는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뭐 수익을 많이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돈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승장이 왔을 때 상승장 때 내가 뭐 XRP로 10% 정도의 수익을 봤는데 우리가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하고 롱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었으면 10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정도로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과 시장 안정성이 부족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 왜곡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적은 매수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알트코인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알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비트코인은 엉덩이가 무거운데 알트는 가벼워요. 가벼운 걸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 투자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적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비중도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물 투자와 다른 점은 양방향 투자다. 우리가 현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올라야만 수익을 보지만 우리가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하락에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큰 금액의 투자자분들은 해칭용으로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저는 가장 선물 투자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레버리지를 조금 우리가 적당히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78K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는데 레버리지를 제가 10배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제가 제 원금의 5%로 혹은 10%로 진입을 했을 때 추가 매수가 4번이 혹은 6번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 10배를 쓰고 78K 정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청산가가 90K, 100K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청산을 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레버리지 낮추고 비중을 낮추게 되면요. 근데 보통 비중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라고 하죠. 내가 방향이 틀렸더라도 비중 조절을 잘해서 추가 매수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주요 저항 지지 구간에서 그럼 본절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이 거의 7, 80% 정도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트레이더라도 승률 100%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손실 구간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명확한 실력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를 언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시장 파악을 어떻게 잘하는지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만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해서 수익으로 나온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5번 중에 4번은 살려준단 말이죠. 그럼 그 4번, 우리가 4번 정도 때 보면은 자산의 한 2-3배
정도가 되어 있어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청산을 당해요.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틀리는 적은 굉장히 많지만 항상 추가 매수,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 했기 때문에 본절에 나오거나 혹은 약 손절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요약을 해보자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본 효율의 장치고요. 조금 적은 자본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선물은 비트코인 중심이 가장 안정적이고 알트코인은 그냥 건드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중 관리가 우리가 트레이딩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방향을 무조건적으로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가 이 선물 투자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월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봉 마감일입니다. 월봉 마감일인데 지금 보시면 윗꼬리를 조금 달았죠. 달았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캔들이, 몸통이 빨갛게 길게 나오는지 혹은 짧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솔직히 월봉 캔들 상황도 굉장히 좋진 않아요. 뭔가 일부러 월봉 마감을 안 좋게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이어서 이 캔들만 보면 뭐 작은 폭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3K입니다. 23K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좀 길게 캔들을 뽑으려면 적어도 70K까지 내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지금 지지 라인이 71에서 70K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현재 지금 주봉 상황도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뭐 매수 혹은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1K 정도가 오시면 단타로 매수를 한 번쯤은 진행해 볼 만 하고요. 지금은 하락장이 맞기 때문에 지금 사선으로 빗 깎아 놓고 하면은 지금 계속 N자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오를 때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움직임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내일까지의 움직임을 조금 주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봉인데 지금 우리가 이평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죠.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4.1K가 무너진 상황이고, 그러면 그럼 73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73K를 좀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해서 75K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 다시 숏 포지션을 진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승장 때는 지금 코스피나 나스닥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승에만 베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하락장 때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오늘은 조금은 우리가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교육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더 못 다들은 얘기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보방도 10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디에서 전략 세우고 있으실지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코인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코인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미 정보방에서 한번 수익을 본 코인인데요. 현재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재차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 이 라인,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매수세가 다시 수렴하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이미 한번 히든코인으로 전략을 세워봤었던 그리고 수익으로 연결시켰었던 코인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눌림이 나타난다면 재차 들어가기에도 용이할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자세한 타점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그래도 지지라인보다는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거 좋댔어 라고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더 며칠 동안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확실하게 지지라인 근처까지 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 타점보다도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렇게 자세한 전략들, 향후 대응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 있으시니까 정보방도 여러분이 확실히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 저희가 방송에서 못 다드리는 얘기들, 이슈와 관련된 얘기들까지도 전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활용을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